중국에서 설치될 총 5G 기지 구수가 약 400만 국 정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녹아있는 신사업 기반. 올해와 내년이 중국의 5G 투자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리한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강효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의 신인프라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정확히 신인프라 무엇입니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철도, 도로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신규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의미를 하죠. 그럼 여기서의 신규 산업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7대 항목을 이미 정해줬습니다. 5G라든지 산업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신인프라에 포함이 되죠. 약간 4차 산업혁명과 녹아있는 정말 신사업 기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거군요. 그 중에서도 5G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7대 항목으로 지정했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 인터넷이라든지 같은 산업들은 사실 5G 인프라가 완전히 깔려야지만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중국의 5G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굳이 이 신인프라라는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의 현재 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를 부양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대외적인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외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이 큰 피해를 입었다 보니 지금 미국산을 쓰던 부품들을 빠르게 국산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게 신인프라,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군요. 인프라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신인프라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의 신인프라 중에 5G가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 5G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통신 산업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통신 기술이니까. 그럼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가장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신 장비 부품 기업들은 전방 산업의 투자가 피크를 찍을 때 그 기대감을 받아서 주가가 같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5G 기지국 투자가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역시도 주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그런 설비 관련된 쪽에 투자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중국에 적용을 했을 때 중국도 투자의 피크가 왔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와 내년이 중국의 5G 투자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이런 설비 투자의 피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기지국 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5G 기지국 수가 약 400만 국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 작년까지 설치된 게 13만 국이에요. 한참 멀었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올해 60만 국, 내년 100만 국 정도를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피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지국 수가 자연스럽게 늘 테니 통신 장비 설비 부품 기업들이 기대감을 받겠군요. 그 기대감을 받아서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화웨이가 비상장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직접적인 투자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 입장에서 화웨이가 비상장이 좀 굉장히 안타깝죠. 대신 저희는 화웨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체인이다.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화웨이가 만드는 통신 장비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들을 사는 거죠.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도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생산 과정에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대표 종목으로는 PCB를 만드는 썬난 서키트, 호사전자가 있고요. 광통신 부품을 만드는 광신과기, 화공과기도 대표 기업으로 꼽힙니다. PCB와 광통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PCB가 어떤 개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초록색 인쇄 회로 기판 있죠. 그런 거를 PCB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위에다가 뭐 부품이나 소재들을 꽂아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하나의 작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 위에 이제 꽂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원천적인 부품이군요. 이 PCB라는 부품을 생산하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비율이 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화웨이에 납품하는 물량 기준으로 1위가 썬난서키트 그리고 2위가 호사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난서키트는 전체 매출의 한 75%가 PCB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 60% 정도가 모두 통신용 PCB입니다. 한마디로 5G 기지국 설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바로 다이렉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거기다 나머지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국산화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국산화 수혜도 일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사전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호사전자는 통신용과 자동차용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통신용 매출 비중이 70% 정도이고 나머지가 자동차용인데요. 특히나 통신용에서 중고급 PCB를 주로 만들다 보니까 5G 기지국도 들어가지만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가 동사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4G 확산 당시에는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수익성과 실적이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장 이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추가 설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PCB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언급해주셨던 광통신 부품, 이건 어떤 부품입니까? 광통신 부품은 이제 핸드폰 같은 단말기와 통신망 신호를 연결해주는 부품입니다. 5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고 연결해주는 광통신 부품의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하겠죠. 광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광신과학이와 화공과학이 이건 어떤 기업입니까? 말 그대로 중국 대표 광통신 부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광신과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광 트랜시버라든지 광 모듈, 광칩 같은 전반적인 광통신 부품을 모두 생산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 트랜스시버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기가에서 100기가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 기지국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공과기, 참 어렵군요 이름이. 네. 화공과기는 어떤 기업입니까? 화공과기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광통신 부품의 한 40%, 레이저 장비가 한 30% 정도 되는 IT 기업입니다. 광통신 부품 중에서도 사실 모듈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4G 시대에 사실 이미 화웨이로부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5G에서도 이러한 강점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광통신 부품은 사실 미국과 일본에 굉장히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중국 국산화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기술력도 갖춰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이 국산화를 해 나감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유의점이 하나 있죠. 광통신 부품 기업들은 대부분 우한에 위치해 우한에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가장 크게 피해를 받았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뭐 기업이나 공장보다 정상화 수준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국제 정세도 말씀을 해주셨던 걸 보면 분명히 외적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미중 무역 갈등이겠죠. 미국이 이제 첨단 산업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한다든지 대규모 벌금형을 내린다든지와 같은 또 다른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중국의 자연스럽게 이 갈등 속에서 화웨이가 타격을 많이 입겠군요. 분명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의 화웨이 기업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화웨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글로벌리 130만 국 정도의 5G 기지국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60만 국 이상이 중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내수로만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웨이는 국산화 부품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5G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방향과 화웨이가 맞닿아 있는데 화웨이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고 있는 이유죠. 네, 지금까지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중국 5G 시장의 거대한 가능성으로 인해 하이 밸류체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려하셔야 될 좀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 놓치지 않아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광통신 부품 기업들이 우한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정상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이 중국의 5G 산업 그 시장 방향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중국의 5G 산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